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브레스트와 BS AS 모나코. 이 경기는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문제를 안고 있는 브레스트, 그리고 끝까지 템포를 유지하는 전방 라인을 가진 AS 모나코의 맞대결이다. 브레스트는 홈에서 초반 기세를 앞세워 좌우 측면을 활용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한 발씩 늦는 장면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조르크가 전방에서 버티며 등지고 받는 장면을 만들어도 주변 이선 지원이 후반으로 갈수록 느려지면서 박스 안인 원수가 줄고 자연스럽게 슈팅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다. 델 카스티오의 왼발 크로스와 컷인 위협은 전반에는 통할 수 있지만 모나코 수비가 블록을 좁히고 더블 마킹을 시도하는 시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에 모나코는 발로군을 축으로 뒷공간을 계속해서 찌르며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브레스트의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세컨드볼 처리와 커버링이 늦어지는 순간 박스 앞에서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다소 균형 잡힌 공방이 펼쳐지더라도 후반 승부처에서는 활동량이 유지되는 모나코 전방 라인이 지친 브레스트 수비를 상대로 점점 더 많은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로군은 뒷공간 타이밍 러닝에 능해 브레스트 수비 라인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 볼을 끌어내리거나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다. 여기에 미나미노는 공격 전개가 막혔을 때도 좌우로 폭 넓게 움직이며 링크 플레이와 세컨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후반에도 에너지 레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원이다.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후반 70분 이후 발로군과 미나미노의 연속적인 돌파 시도에 파울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박스 근처 프리킥과 코너킥이 늘어나며 실점 위험이 더 커진다. 골로빈이 킥을 담당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직접 슈팅뿐 아니라 세컨볼을 노린 패턴까지 준비되어 있어 브레스트의 늦어진 커버링 타이밍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브레스트가 홈에서 한두 번 정도는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 분배 후반 승부처의 에너지 레벨은 모나코 쪽이 분명히 앞선다. 결국 초반 균형 구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라인이 점점 내려앉고 모나코의 전방 삼각편대가 지친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전술적 상성과 체력 관리, 후반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승부의 방향은 AS 모나코 쪽으로 점차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엑셀시오르 vs 흐로닝언. 이 경기는 중앙에서의 볼 순환 속도와 공격 템포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엑셀시오르는 빌드업 단계에서 예고이안이 안전한 선택을 우선시하면서 볼이 중앙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계속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한 템포씩 늦어질 때마다 반 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찬스가 쉽게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반면에 흐로닝어는 윌름손의 연계와 반 베르엔의 스피드, 타하의 연계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중원에서 공을 잡는 즉시 전진 패스를 선택해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주저함이 없다. 때문에 중원 구간에서 두 팀의 템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이 차이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엑셀시오르의 수비 라인이 더 깊게 내려앉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엑셀시오르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 전개가 늘어진 상태에서 역습 카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홈 2점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에르디비지 특성상 경기 자체의 속도가 빨라질 여지는 항상 존재하고 전후반 한 번씩은 엑셀시오르도 반 듀이넨을 활용한 박스 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로닝온이 전체적인 패스 속도와 전환 템포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엑셀시오르 수비 블록의 간격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 베르엔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반복되면 엑셀시오르 더블 볼란치 라인이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순간에 타하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윌름손과의 2선, 1선 연계를 만들어낸다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열릴 것이다. 엑셀시오르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들도 종종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한두 번에서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뀔 여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크로닝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세트피스 구간에서 반 베르엔과 윌름손의 제공권, 세컨볼 대처 능력을 활용해 추가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조다. 엑셀시오르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 경우 수비 뒤 공간이 더 넓게 열리면서 반 베르엔의 직선적인 침투와 타하의 연계 패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엑셀시오르가 지나치게 내려앉아 버티기에만 치중하면 점유율과 지역 점유에서 밀리며 90분 내내 수비 부담이 누적되는 그림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템포와 전환 속도,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세컨볼 경쟁력까지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흐로닝언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성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인츠 vs 엠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며 멘탈이 무너진 마인츠와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한 글라트바흐의 맞대결이다. 홈팀 마인츠는 3백 수비 라인 앞에서 중원이 쉽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을 자주 내주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다. 3백이 박스 안 깊숙이 내려앉는 순간 윙백 뒷공간과 중앙,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크로스와 컷백 모두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여기에 12경기 23실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버티기보다 개별적으로 달려드는 수비가 많아 파울과 세컨 찬스를 연달아 허용한다. 반면에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정점으로 두고 하크와 슈테거가 좌우와 중앙을 번갈아 점유하면서 크로스와 세트피스 비중을 높이는 공격 루트를 가져간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팝포스트로 깊숙이 침투하는 제공권 자원을 활용해 마인츠의 느린 마킹 전환을 파고들 수 있는 상성이다. 마인츠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 때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붙어가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최근 분위기와 멘탈을 감안하면 경기 내내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글라트바흐가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공중전을 주도하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성이 전방 압박과 침투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역습 전개 과정에서 지원 인원이 느리게 붙으면서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글라트바흐 더블 피벗의 위치 선정이 안정적이라면 마인츠의 롱볼과 두 번째 볼을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글라트바흐가 선제골을 가져가는 순간 마인츠는 홈팬들의 부담 속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역습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기 흐름에서는 글라트바흐의 두 번째, 세 번째 득점이 역습 상황이나 세트피스 세컨 찬스에서 나올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마인츠가 홈에서 완전히 침묵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이재성의 침투 한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정도의 반격은 가능하다.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멘탈 관리에서의 차이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양팀의 체감 격차를 크게 만든다. 전술적 구조와 최근 실점 패턴, 세트피스 상성까지 모두 종합하면 글라트바흐가 승점 3점을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알 오비에도 vs 마요르카.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허술한 오비에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연계를 강점으로 하는 마요르카가 맞붙는 구도다. 오비에도는 3백을 앞세워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박스 안쪽 공간이 뻥뻥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덴동커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려 해도 일리치와 차이라가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과 사이드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누구도 완벽히 책임지지 못하는 애매한 공간이 계속 남는다. 마테오 조셉은 이런 애매한 공간, 특히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아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 문제와 정확히 맞물리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파블로 토레가 볼을 잡고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 조셉의 침투와 아사노의 측면 러닝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팎에서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뒷라인과 중원이 따로 노는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만 라인을 올리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더 넓게 벌어지면서 마요르카의 이선 자원들에게 편한 볼 터치와 전진 드리블을 허용하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라인을 너무 내리면 박스 앞에서 파블로 토레가 여유있게 공을 잡고 방향을 틀며 마테오 조셉과 아사노에게 찔러주는 패스 각도가 계속 열리게 된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볼을 돌리면서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비에도 수비진의 집중력과 간격 관리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흔들리고 있는 수비 조직을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도 어렵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에는 세트피스나 두 번째 볼 상황에서도 마요르카가 더 빠르게 반응하며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테오 조셉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파블로 토레의 패스 선택, 아사노의 속도까지 겹치면 오비에도의 박스 안쪽과 그 앞 공간은 경기 내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는 채 경기를 치러야 하고 마요르카는 이 허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로 경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릴 OSC vs 마르세유.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릴의 조직적인 라인 간 압축과 마르세유에 벌어진 삼성 간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릴은 더블 피벗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과 이선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하랄손을 세컨드 라인 사이에 세워 전개축을 만들어준다. 지루가 앞에서 볼을 지켜주는 순간 하랄손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요구하고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수비 라인을 끊어놓는다. 반대로 마르세유는 빌드업 시작 단계에서 수비, 중원, 이선 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패스 선택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더블 피벗이 공을 잡고도 전진 옵션을 고민하는 사이 상대 압박에 몰려 측면으로만 공을 빼거나 아예 중원에서 끊기며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때 릴의 에이스 하랄손이 세컨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마르세유의 헐거운 삼성 간격은 그대로 노출되고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루가 중앙 수비수를 등에 업고 버티고 코레이아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까지 연결된다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오바메양의 침투와 그린우드의 개인 기술에 기대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자꾸 끊기면 이 장점을 꺼내볼 여유 자체가 줄어든다. 호이비에르는 수비 보호와 1차 차단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앞쪽 간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는 홀로 모든 공간을 커버하기 어려운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싸움은 릴 쪽으로 기울고 세컨드볼과 전환 속도에서도 홈팀이 우위를 점하는 전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릴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하랄손을 중심으로 전개축을 계속 흔들어 마르세유의 불안한 삼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마르세유가 세피스나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조직력과 간격 관리만 놓고 보면 릴의 완성도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누가 덜 흔들리느냐의 싸움인데 최근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종합하면 무게 중심은 릴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